논문 리뷰를 맡게 된 원종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혹시 제 목소리가 뒤까지 들리나요? 들리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발표될 논문은 Disrupted Autoencoders Leveraging Low-Level Features for 3D Medical Image Pre-Train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이제 컨텐츠는 이제 Abstract Instruction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은 2023년 7월 30일 날 나왔고 나온 지는 한 반년 정도 됐고 이제 Disrupted Autoencoders Leveraging Low-Level Features for 3D Medical Image Pre-Training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저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반데벌트 유니버시티와 존스 호프킨스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저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제목에서 이제 유출을 해보면은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이 저자들이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유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로우 레벨 피처스라는 게 잘 와닿지는 않지만 이제 그걸 이제 이용을 하고 싶대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 오토인코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데 오토인코더라는 거 앞에 이제 디스럽티브라는 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이 저자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3D도 굉장한 키워드일 것 같긴 하고요. 네. 일단 3D가 뭐 여전히 2D가 잘 되는 편이니까. 그리고 로우 레벨은 저희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픽셀 레벨 뭐 이런 걸까요? 네, 하이 레벨은 이제 시멘틱에서 구조, 아나토미, 뭐 디지즈 뭐 이런 걸 보고, 영상에서 뭐 보통 로우 레벨 하면 픽셀 이런 거 얘기하죠. 예. 네. 디스트럭티브는 보통 공학에서 안 쓰는 말인데 경영에서 뭐 파괴적 기술 뭐 이런 걸로 쓰는 맞습니다. 거긴 한데요. 네, 다른 애들 다 박살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제목만 봐선. 네. 네네. 그래서 앱스트릭트를 보면은 일단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미지넷을 가지고 엄청 큰 데이터셋을 미리 사전 학습을 시켜놓고 그것을 이제 전이 학습을 시키거나 이제 파인튜닝을 시켰을 때 성능 좋아지는 것을 이제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근데 메디컬 이미지는 자연 이미지랑 다르다. 이제 모달리티도 많고 이제 뭐 약간 세포 같은 거나 이제 뭐 굉장히 디테일한 파인한 인포메이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추럴 이미지랑은 약간 결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앱스트랙트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메디컬 이미지의 효과적인 사전 학습 방법을 고안을 했다, 디자인을 했다. 그리고 이 메디컬 이미지 중에서 우리는 특별하게 3D 레디올로지 이미지에 포커싱을 두고 하였다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디자인한 것 중에서 이 저자들이 말을 한 게 우리는 새로운 이제 마스킹 전략을 제안했고 그걸 이제 로컬 마스킹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다음에 이 로컬 마스킹에 더해가지고 로우 레벨 퍼터베이션을 줬는데 약간 그 김남 교수님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픽셀 레벨로 들어갔는데 이제 노이즈를 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좀 블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다운 샘플링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친 걸 이제 디스럽티드 오토인코더라고 이름을 붙였고 우리는 오리지널 이미지에다가 이제 디스럽티드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제 디그레이딩을 하는 거죠.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마스크도 씌우고 그다음에 노이즈도 만들고 그다음에 다운 샘플링을 해가지고 원본 이미지를 훼손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다시 오리지널 이미지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식으로 프리트레인 네트워크를 프레임워크를 디자인했다라고 이제 앱스트랙트에서 앱스트랙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또 하나 고안한 게 이제 메디컬에서는 모달리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넣고 한꺼번에 학습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크로스 모달리티 컨트라스티브 로스라는 고안을 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모달리티의 이미지를 하나의 프레임워크에서 학습을 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 학습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성능을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운스트림 샘플링은 블러링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고 다운 샘플링이라는 건 영상을 사이즈를 줄인다는 얘긴데요. 뭐 512, 512를 256, 256으로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픽셀의 스페이싱 하나하나가 커져요. 뭐 0.5mm가 1mm짜리 픽셀이 되고 대신 SNR은 올라가요. 그래서 손해가 딱 나는 거라기보다는 공간 해상력은 손해가 나지만 SNR은 좋아지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공간 해상력만 우리는 주로 보기
보면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영상이 디스토레이션 되는 거고, 슈퍼 레졸루션은 크게 보면 공간 해상력을 늘리는 거니까 SNR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을 보통 크로스 모달에 쓰는 데에는 콘트라스티브 로스로 했네요. 네네. 뭐 그거는 뭐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먼저 이제 프리트레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옛날부터 모델에서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허 이니셜라이제이션이나 자비 이니셜라이제이션 우리가 자주 쓰는 거가 이제 저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깊게 쌓을 수 있었고 학습이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모델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사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좋은 웨이트 초기화를 했을 때 이제 오히려 스크래치 학습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지금까지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서 얘기하는 게 자연 이미지는 뭐 그냥 찍으면 찍는 거고 데이터도 많고 이제 그런 데이터를 획득하는 거에 대한 제한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메디컬 이미지로 넘어오면은 이제 이미지를 획득하는 그런 비용이 되게 일반적으로 사진 한 번 찍는 것보다는 많이 들고, 그다음에 MRI나 CT 같은 거는 특정한 이제 하드웨어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인 그런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일반 자연 이미지는 RGB에 대한 스탠다드 그런 제너럴한 그런 포맷이 있는데 이제 메디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포맷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모달리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전학습 프레임워크를 빌드하는 게 메디컬 이미지에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사전학습 프리트레인 SSL 중에서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인풋 이미지를 토큰화 시킨 다음에 이 인풋 이미지를 마스킹을 하고 그거를 복원을 시켜라.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와 이제 토큰한 이미지를 복원하는 그 이미지하고 해서 이제 에러 로스를 취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이제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라는 게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를 메디컬에서 사용을 해보자니 이제 여기서는 문제를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인풋 이미지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마스킹하고 복원을 시켜라라고 했을 때 이 복원된 이미지에서는 이제 굉장히 세밀한 디테일 같은 게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MA가 메디컬에서는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파인한 디테일이 미싱되는 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로우 레벨 피처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서 하이 레벨 피처는 뭐고 로우 레벨 피처는 뭐냐 하면은, 하이 레벨은 이제 오브젝트 이제 리코그나이션, 그다음에 씬 언더스탠드 같은 굉장히 큼직한 시멘틱을 이해하는 게 이제 하이 레벨이고, 로우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엣지 디텍션 같은 그런 세밀한 픽셀 레벨 단위로 이제 떨어져서 엄청 구체적인 쫌생이 같은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게 로우 레벨이다. 근데 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큼직큼직하게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니까 이제 인페인팅이라는 개념이고, 요거는 하이 레벨이다. 그래서 굉장히 코스트하게 리컨스트럭션 하기 때문에 크루시얼한 이제 파인 디테일이 망가지고 이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펙티브한 프리트레인을 하고 싶어서 토큰 단위로 마스킹을 하기보다는 로컬 단위로 마스킹을 하고, 요 로컬이라는 거가 이제 토큰 하나를 전체적으로 마스킹하는 게 아니라 채널 단위로 마스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 단위 마스킹과 노이즈를 씌우는 것과 슈퍼 레졸루션 통해 가지고 파인한 디테일을 우리는 살려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디스럽티드 오토인코더 몇 명을 지었고, 이걸 디스럽티드 오토인코더 줄여서 DA라고 합니다. 그래서 DA가 이제 조금 더 샤프한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고 다운스트림 성능도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크로스 모달리티에서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한꺼번에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크로스 모달 컨트라스티브 로스라는 것을 고안을 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은 모달리티를 당기고 이제 다른 모달리티는 이제 멀리 미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복부CT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모달리티는 당기고 이제 브레인 MR 같은 거는 이제 멀리 미는 방식으로 이제 컨트라스티브를 제안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오버뷰인 메소드는 이런 그림인데요. 이제
3D 패치가 하나 있었을 때 여기에서 다운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업샘플링 통해서 매치를 하고 그다음에 노이즈를 씌우는 것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훼손을 시킵니다. 디스럽트 디그레이딩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토큰화를 시킨 다음에 마스킹을 채널 와이즈로 해가지고 이제 로컬 마스킹을 한 다음에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유닛 기반의 백본을 사용해가지고 디그레이딩 된 이미지와 오리지널 이미지 사이에 에러 노스를 구함으로써 이제 요 네트워크를 이제 프리트레인 시키고요. 그래서 각각 이제 하는 게 오리지널 원래 이제 오토 인코더 마스킹에서는 이러한 이제 파인 디테일이 사라지는 게 보이고 노이즈를 씌우고 디노이징 했을 때 파인 디테일이 살아나는 게 보이고 그다음 다운 샘플링 하고 다시 슈퍼 레졸루션 해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만들어봐라 했을 때 또 이제 파인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걸 보이고 그다음에 로컬 마스킹을 통해 가지고 마스킹을 했을 때도 복구를 해봐라 했을 때 파인한 디테일이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셋 다 이제 짬뽕을 시켜가지고 프리트레인 시키겠다. 로컬 마스킹이 채널만 지우는 걸 네, 얘기하는 그래서 거죠? 바로 이제 옆에 이제 오리지널 MA에서는 토큰을 만들고 나서 이 토큰 자체를 그냥 다 없앱니다. 근데 로컬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 있었을 때 이렇게 채널 와이즈별로 이제 레이시오를 설정해가지고 마스킹을 하고 다시 이제 복구를 시키라고 합니다. 근데 채널이 영상에서는 한 채널로 입력을 주잖아요. 아니죠. 이거는 유닛 들어가면 채널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들어간 다음 얘기죠. 그냥 첫 번째 채널은 날리면 안 되겠죠. 그건 한 채널이니까. 그래서 처음 이제 1채널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늘잖아요. 저기 이제 48채널로 한번 이렇게 한번 내려가 이제 48채널이 되고 그 48채널 중에서 0.6 정도의 레이시오를 저렇게 마스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 마스킹이 적용되는 게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네, 거치고 난 다음에 어.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0% 정도 해요? 네. 저게 옵티말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렵게 가르칠수록 좋을 텐데 너무 어려우면 저렇게 이제 리컨이 안 되는 게 있을 텐데요. 너무 한두 채널 빼는 건 너무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보량이 엄청 남잖아요, 채널에. 그래서 60% 이거 뭐 실험으로 증명했나 보죠? 네, 재밌네요. 예. 그럼 이게 왜 3D 이미지예요? 아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자체는 디멘전 리스예요. 그래서 2D로 해도 되고 3D로 해도 되고 개념을 이제 2D로 그려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이건 3D도 되는 거죠. 네. 저게 3D 이미지 패치라고 저렇게 해서 해놨는데 네. 저게 어떤 의미인지 볼륨을 뜯은 거죠. 볼륨의 일부를 뜯은 거죠. 큐빅으로. 그 이제 CT가 이제 복구 CT가 예를 들어서 512 96이라는 게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96 96 96으로 패치를 뜯은 다음에 저렇게 인풋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3D라는 거예요. 패치가 3D라는 뜻이. CT처럼. CT의 그리고 부분 셋.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는 그 옆면들이 정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기 싫어서 안 그린 거죠. 정확히. 네, 그래서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 아키텍처랑의 로스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스윈 유네랄 백본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넷에서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를 섞어가지고 만든 게 스윈 유네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러는 그냥 요 오리지널 이미지와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를 에러하는 그 에러 로스를 치는 거고, 이제 크로스 모달 컨트라스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하나의 이제 프레임워크에 여러 가지 모달리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CT나 뭐 브라인 MRI T1, 뭐 T1C, T2 플레이어가 같이 들어가고, 요 각각의 이제 모달리티별로 클래스를 할당을 시키고, 그래서 모달리티 클래스를 준 다음에 이 스윈 유넷 아래 이제 인코더가 스윈 트랜스포머인데, 스윈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맨 마지막에서 나오는 거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어떻게 잘 해가지고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잘 취해가지고 네, 같은 모달리티는 이제 좀 더 잘 좋게 당기고 다른 모달리티는 다르게 이렇게 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 크로스 엔트로피 컨트라스트 로스를 취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만들고 N을 늘리기 위해서 CMCL 뭐 다른 모달리티를 넣은 걸까요? 뭐 어쨌든 뭐 넣어서 좋아지면 뭐 이것도 뭐 전략일 것 같긴 한데, 그 로스 CMCL은 얼마나 컨트리뷰션 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굉장히 네. 위크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먼트로 넘어오면은 이제 데이터셋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프리트레인 데이터를 어떤 걸 넣었냐 그러면 뭐 CT랑 MRI 그래서 퍼블릭하게 얻을 수 있는 거는 네. 뭐 브라치나 뭐 루나 뭐 코비드 이런 걸 다 때려 넣어서 있으니까. 이제 10,000개 정도의 3D 볼륨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뭐 모다리티 같은 경우에는 T1, T2, T1C 뭐 복부 CT, 뭐 체스트 CT 다 넣어서 했다. 그리고 파인 튜닝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BTCV라는 이런 복부 어브도멘 CT에서 멀티 올간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이 하나가 있고 이제 베타라고 해가지고 브레인 MRI 이런 이제 브레인 MRI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테스트 테스트셋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배치는 한 GPU에 2개를 넣었고 패치 사이즈는 96, 96, 96으로 했고 러닝 레이트 4에 -4로 하였습니다. 결과는 이제 뭐 BTCV랑 베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네. 이게 BTCV 공식 리더보드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1등을 먹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우스돌프 디스턴스라는 건 이제 네. 오리지널 그 레이블 마스크랑 이제 프레딕션한 마스크 사이에 이런 거리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이제 거리 같은 걸 매저하는 게 이제 하우스 바운더리의 거리. 네, 바운더리 간의 거리를 매저하는 게 하우스돌프 디스턴스인데 이제 되게 우리 성능이 이제 복부 세그멘테이션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였고 그다음에 브레인 MRI에서도 그 세그멘테이션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적을 때도 많을 때도 우리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이 여기서의 이제 파인튜닝 리절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랜덤 패치는 뭐예요? 모델 이름으로 뭐, 생각이 됩니다. 뭐 근데 이름만 봐서는 좀 뭔가 뭐 그럴 것 같고 NNU넷이 어찌됐든 레퍼런스인데 NNU넷보다는 좋네요. 근데 그냥 제 그냥 임프레션은 DA를 가지고 CT만 한 애랑 해보고 싶긴 하네요 갑자기. 그리고 페타는 MR만 한 녀석이랑 비교해보고 싶기는 하고. 그리고 요즘 그거 있잖아요 그 쌤이랑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이거 아카이브 올라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고 지금 그 뭐지 컨퍼런스에서 언더 리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카이 뭐 이런 데 내놨겠는데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뭐 각각의 이제 뭐 노이즈를 넣거나 이제 뭐지 기존의 SSL들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좋다. 그리고 스크래치 했을 때보다 노이즈를 그러니까 프리트레인에서 노이즈를 넣었을 때나 다운스트림 넣었을 때, 로컬 마스크 넣었을 때, 전부 다 넣었을 때 우리 성능이 제일 좋다. 그리고 CMCL이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비교를 했을 때 뭐 CMCL을 넣은 게 좋다. 근데 네. 약간 마지노란 다이스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네들도 이제 뭐 결과를 CMCL을 안 넣었을 때는 싱글 모달러티만 넣었을까요? 다른 모달러티는 다 넣었겠죠? MRCT를 그냥 한꺼번에 풀링해서 넣었겠죠? 콘트라스트만 안 넣고 이게 데이터를 아예 빼고 CT만 넣은 게 그건 스크래치는 뭔가요? 여기서? 그냥 처음부터 학습을 파인튜닝 데이터셋을 처음부터 학습을 시킨 걸로 이게 스크래치는 그냥 유넷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냥 유넷이고 그냥 스윙 유넷알을 스윙 유넷알이 스크래치고 네. 그 프리트레이닝을 DA로 without CMCL, with CMCL 이렇게 한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미지넷 트랜스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D는 네. 3D도 있긴 있던데. 하여간 뭐 의료용은 아니지만 anyway 뭐 근데 너무 안 올라가는데 제 왼쪽 거 보면 스크래치 0.83인데 뭐 이런 생쇼렌 0.85잖아요. 다이스 0.85, 0.02 올라갔는데 딴 거보다 이게 좋다. 뭐의 성능이에요? BTC 아까 13개 복부 밑에 있는 저거 아니야? 네네 맞습니다. 세그멘테이션 없는? 근데 사람이 그리는 에러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답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85면 뭐 매우 준수한데 스크래치도 83이니까 저게 문제가 뭐냐면 저게 그걸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저거는 이게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여러 가지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다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데 저걸 몽땅 해버리죠. 저것만 보여줘요 다이스를.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임상적으로 보려면 어떤 장기에선 잘 되고 어떤 작은 장기에선 안 되고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스크래치로 하면 리버는 잘 되는데
이런 이제 이렇게 아주 라지 아주 작은데 잘 안 보였던 게 보인다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의학적 컨텍스트에서 좀 분석을 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막 의학적으로 데이터를 하는 걸 했었는데 분석은 엔지니어 쪽으로 한 거예요. 공학적으로 에버리지 해가지고 그냥 좋더라 이렇게 해서 요건 조금- SD가 있어야겠네. 네, SD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별로 그 좀 봐야 돼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이지만 좋다. 그리고 conclusion. 네. 그 PBL도 네, 뭐 자기네들이 잘 나왔다 얘기를 하긴 합니다. 아니 근데 디스트럭티브는 어디 갔어요 근데? 네? 디스트럭티브 제목에 있는 이제 끝나가는 거잖아. 디스트럭티브 하는 게 이제 노이즈를 넣고 다운 샘플링 하고 하는 그게 이제 디스트럭티브. 그런 그게 내게 제일 원래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원래는 거기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라는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됐었어요.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오토 인코더 돌리면 훨씬 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잘 안다 이런 걸 했었는데 마스크 오토 인코더라고 중간에 막 가리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디노이즈랑 같이 합쳐가지고 디스럽티브라고 해가지고 막 가리기도 하고 막 디노이징 시키기도 하고 막 그런 걸 한 거 같아요. 아니 뭐 어쨌든 패치 레벨로 지우면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채널 레벨로 지우자가 뭐 키 아이디어네요. 그거 뭐 어쨌든 어렵게 좀 더 가르쳐 보자. 근데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중에 아까 채널 60% 지운다는 거가 80%도 지워보고 40%도 지워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있기 이전에 이제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심플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이라는 그 논문이 있었고 네. 거기서 이제 레이시오를 여러 가지 했을 때 0.6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문을 썼고 애들이? 그리고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썼었고 예. 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는 거기에 백본을 비슷하게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컨피그레이션을 그대로 갖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날로 먹는 그런 네. 네, 나한테 오면 다시 하라 그럴 것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도 바뀌고 뭐 그럴 텐데.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그 컨클루전은 우리가 이제 3D 메디컬 이미지에서 좋은 사전 학습 새로운 방법을 고안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퍼터베이션 이제 로우 레벨 퍼터베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거를 디자인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프리트레인 스트래테지보다는 우리가 좋았다라는 게 여기 결론이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약간 코멘트 하나 드리면 이런 이제 라지 모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똑같은 걸 이제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만 해도 이제 거기 이제 이런 라지 모델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RSN에서 그걸 했었어요. 근데 바이어스가 또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바이어스. 데이터에 바이어스가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은 잘 들어가냐. 이것도 이거 까보면 뭐냐면 이 오픈 데이터셋은 잘 되는 거 위주예요. 브레인 아마 MR은 거의 다 브레인일 거고. 복부가 올라왔을까요? 나는 없다고 봐요. 이 복부 MRI 없을 거예요, 여기. 예, 그리고 CT 데이터도 체스트하고 복부만 있지, 브레인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근골격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진행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게 바이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념하고 거기에 맞는 걸로 한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 이미지넷은 그런 바이어스를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갖고 막 1000개로 나누고 막 억지로 해가지고 막 레이블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좀 우리가 이제 이런 바이어스 입장에서 이 데이터가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나서 이런 라지 모델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실제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 약간 다른데 지금 이제 라지 스케일 경쟁 구도인데 트레인 데이터는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도 뭐 어떻게 가르쳤는지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테스트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잘 만들어서 평가해서 그런 바이어스를 평가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의료로 들어오려면 뭐 그런 거고, 여기서 뭐 아까 잘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임상 리얼월드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두꺼운 영상들을 임상에서 많이 쓰는데 퍼블릭 데이터는 필름 섹션들이 많죠. 뭐 그런 거랑 아까 뭐 복부 MR 같이 우리나라만 잘 찍는 그런 시퀀스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이게 모든 게 다 잘 되진 않아서 아까 벤치마크 테스트를 잘 만드는 게 뭐 어떻게 보면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 뭐 코멘트나 의견 뭐 질문이 있는데 혹시 그 CT 데이터 이렇게 처리해서 들어갈 때 레인지가 그냥 12비트 레인지가 전체로 들어가는 저기 사전 학습에서는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시킬 때는
12비트가 전체는 안 들어가는데 좀 넓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파인 튜닝 할 때는 좀 완전 좁게 들어가고 그런 식입니다. 네, 그러면 프리트레이닝 한 거의 정보가 파인 튜닝 할 때 윈도우를 만약에 제한해버리면은 둘이 피처를 뽑을 때 맞지 않는 피처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코드를 보면서 의문점을 가졌는데 코드 공개돼 있어요? 네, 그 코드, 네.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딱 민이랑 STD가 3채널로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자연 이미지는 그렇게 처리를 해서 하게 되는데 CT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를 좁게 잡으면 아예 다른 이미지가 되어버리는데 그게 패치로 들어갔을 때 같은 피처를 뽑아낼 수 있을지. 근데 저는 민 SD를 맞추는 거 의료 영상에 잘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CT는 절대 유닛을 가지는 모달러티이고 찍는 애 오브젝트에 따라 민하고 SD가 바뀌게 돼 있는 놈이거든요. 작은 애를 찍을 때랑 뚱뚱한 애를 찍을 때랑 금속 임플란트가 있는 사람을 똑같은 organ을 찍어도 금속 임플란트가 있는 사람을 찍을 때랑 히스토리 바뀌게 정의돼 있는데 대신 덴서티는 캘리브레이션 돼 있어서 그 덴서티가 뭐 1000이면 어떤 이미지에서도 1000은 뿅 거죠. 근데 이제 의료 그 자연 영상은 뭐 안개 낄 때도 찍고 햇볕 날 때도 찍고 비 올 때도 찍고 뭐 같은 오브젝트라도 뭐 컬러도 다르지만 뭐 그래서 정말 RGB 자연 영상도 저는 RGB보단 휴 세츄레이션 인텐시티로 HSI로 컨버전해서 찍어야 더 시멘틱스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이 배울 때도 더 좋고 어쨌든 의료 영상은 그렇고 MRI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프로토콜을 딱 정해놓고 마음대로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뭐 많이 늘어나고 뭐 했을 때 전처리가 어느 게 옵티말이냐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CT 같은 경우는 덴서티를 건드리는 거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고 MRI도 뭐 덴서티가 캘리브레이션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히스토그램 그리면 대부분 변하는 건 디지의 특성이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는 진짜 날리고 뭐 그래서 민 SD로 만드는 거 너무 나이브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연 영상을 너무 따라가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거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들어보면 MR하고 CT 나눠야지.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라지 랭귀지 라지 모델을 만들어도 전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야 돼. 이게 진짜 쓸만하려는 걸 만들려면 CT 진짜 많은 CT를 보고 난 다음에 CT를 할 수 있는 애를 만들고 MR도 약간 다르긴 한데 이제 뭔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접근해야지. 우리가 진짜 이렇게 뭔가 부정 갖고 하려면 진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던 거야 자연어처럼.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약간 스페시픽하게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거고 그 충분한 양은 이제 우리 병원에 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맞아 있어 너 좋다는데 있어 거기 아니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할 때 모달러티별로 먼저 만들자고 하는 게 나는 메이크 센스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옛날에 논문 하나 보여줬잖아요. 뭐 시카고 짜오팅대인가 아니 중국의 차이나 짜오팅대에서 보낸 뭐 파운데이션 모델인 메디슨에 보면 자연 영상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다가 모달러티별로 만들고 올감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멀티태스크로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한 게 나는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뛰어넘으면 테스트셋을 잘 만들어서 테스트를 엄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정도 테스트로는 내가 보기에 CR 뭐 아주 낮은 저널은 갈지 모르겠는데 좋은 저널을 가기가 어렵죠. 방법은 뭐 신기할 수 있고 뭐 코멘트 항상 논문을 볼 때 크리티컬 띵킹을 해야 돼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지 약점이 있을까 내가 한다면 더 개선할 게 있을까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그런 거고 그리고 요즘 이제 스테인 인공지능 의료 논문 쓸 때 가이드라인들이 한 5개쯤 나왔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꼭 논문에 들어가야 될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뭐로 했는지 랜덤 이니셜라이즈 했는지 트랜스퍼 러닝 했는지 했으면 어떤 모델에서 뭐에서 했는지 이거 안 써주면 리프로듀서빌리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논문의 1번은 리프로듀서빌리티에 이거 내가 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냐. 근데 하늘 아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척이라도 해야지 통과되는 거고 그거를 적어놓은 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좋은 저널로 갈수록 가이드라인 다 체크하게 돼 있고 이제 나머지 2개는 이제 이런 건데 노 이그제저레이션 과장을 하지 마라. 내가 한 거는 티끌만한 건데 이제 과장을 해서 뭐 산더미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특히 의료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이게 환자에게 쓰이는 뭐 이런 거에 뭐 레귤레이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서싱크트
똑같은 걸 쓰더라도 중원부원하지 말고 그렇게 쓰지 말고 아주 간략하고 최소한으로 정보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시간 까먹지 마라. 뭐 이 세 가지가 무조건 논문의 철학이에요, 철학.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좀 봐야 되고, 뭐 제가 보기에 이제 엄밀성이 약간 부족해 보이고, 뭐 아이디어는 뭐 나쁘지 않는데 채널화이즈로 하면 너무 쉽게 가르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약간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채널은 콜레이션이 너무 커가지고요. 이렇게 필터를 거친 거긴 하지만 정보량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뭐 80%를 날려도 내 생각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60%라는 게 내가 계속 물고 늘어졌던 건데. 왜냐면 이제 사실 가리면 사실 가려도 한 전에 이렇게 마스크도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70% 이상을 날려야지 의미가 있게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채널화이기 때문에 더 날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김학 교수님 생각이고 저도 거기에는 약간 생각이 되고. 네. 한 채널이라도 보여주면 꽤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다 지우고. 네, 하나 코멘트 드리면 이게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좀 길러드리려고 좀 하는 거예요. BTCB 계속 나오죠, 결과. 그러면 실제로 임상에 적용해보면 좋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나빠요. NNUS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조금 논문을 리뷰해 보신 분인 거예요. BTCB라 그래가지고 복부 영상을 엄청나게 찍은 데이터를 가지고 막 이게 몇백 케이스 돼요. 몇백 케이스를 다 분할해 놨어요. 다 분할해 놓은 장기 분할 데이터거든요. 근데 여기에 되게 좋다고 하는 알고리즘들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NNUS이 제일 나아요. 웃기죠? 왜 그럴까요? 쟤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표준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블이 있는 걸 포그라운드라고 하는데 포그라운드만 딱 따가지고 그거를 160by 160by 160로 만들어 놓고 뭔가 다 돌려요. 그러면 NNU의 컨셉이 아니에요. NNU는 뭐냐면 NNU는 자기가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스태티스티컬리 어떻게 이제 포그라운드를 자르고 어떻게 패치를 나누고 이걸 자동으로 정하는 건데 그걸 정해주고 네가 해라 그러니까 되게 제약을 주고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비교는 안 돼요. 근데 리더보드는 어쨌든 그런 게 공정하게 테스트되고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저기 내가 아마 요 논문을- 세그멘트에서 똑같이 아마 프리 프로세싱을 봐봐요. 다 어떤 특정 크기로 다 노멀라이제이션 시킨 다음에 넣는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패치 뜯는 방법부터 NNU넷을 따르지 않아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NNU넷 같이 따라가지고 패치를 뜯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뭐 챌린지를 하다 보면 사기치기 딱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걸 막는 기제도 워낙 많이 발달돼 있는데요. 매너리즘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리더보드를 만약에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테스트셋을 하고 테스트셋에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런 건 막을 수 있는데 테스트를 주는 순간에 이제 하늘로 가는 거죠. 그래갖고 조심해야 되는 게 프로세싱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임상에서 잘 쓰기 어려운 기법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공학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놓고 내 모델이 좋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게 섞여 있어요. 이 논문은 의학에서 나오는 이제 뭔가 그런 이제 그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공학적으로 막 해가 공학적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학에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의학적 컨셉을 보면 프리프로세스에 쓸 수 있는 디스럽트가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잘 받아들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정한 게 중요한데 NNU도 잘라서 써야지 그럼. 그래야 비슷하게 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NNUS를 로로 돌려야 돼요. 걔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찾는 그런 프로토콜 그대로 싸고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주지 않고 다 잘라가지고 똑같이 똑똑똑똑 주고 난 다음에 돌려라 이럴 거니까 이 공정하지 NNU는 않죠. 전 처리를 잘하는 게 장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걸 빼버리면 사실은 그 구조상은 그냥 레이저 그냥- 유넷이거든요. 그냥 레이저 유넷이니까. 유넷이라서 사실은 그래요. 아니 그래서 뭐 의학 관점에서는 뭐 여러 개를 해야 되고 벤치마크를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른 의견. 네.